지금 단기적으로 88K에 대한 저항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비트코인이 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죠. 물론 지금은 시가 대비해서 양봉을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88K를 못 넘는 종가가 마감한다? 그러면 한 번 더 밀렸다가 저점까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올라설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88K를 넘는 종가가 마감했을 때는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저항을 계속해서 뚫어내는 그런 흐름도 나와줘야 되겠죠. 게다가 오늘 저녁에는 지표 발표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지표 발표 이후에 방향성이 좀 잡혀질 것 같은데 내일 또 일본의 기준금리 11시 30분에 딱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너무나도 변동성이 강한 시장 흐름. 자, 그래서 결국 변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시장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서 지금은 침체되어 있는 국면이 맞다 보니까 침체되어 있는 국면에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영상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단기 채널의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 매매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지 딱 명확하게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매매를 할 때 보조지표 많이 쓰고 이 보조지표 안에서도 RSI, MACD 그리고 스토캐스틱 저도 스토캐스틱은 많이 보는데 이런 보조지표들을 보지 않고도 매매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매매 방법들 어떻게 매매를 했을 때 리스크는 줄일 수 있고 수익은 가득히 가져갈 수 있는지 제가 이런 것들을 10년 동안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쌓아놨던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자, 대신에 이 10년 동안의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는 값은 단지 좋아요 하나로만 받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따가 영상 다 보시고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 한 개 말씀을 드렸던 게 장기적인 채널을 보면서 단기적인 채널까지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관점을 잡아야 될까? 자, 비트코인만 봤을 때 저점을 연결하는 이 선을 누구나 그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지를 받았던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지를 받았던 이 구간은 어떻게 되죠? 결국에 저항으로 바뀌게 되죠. 자, 저항으로 바뀌게 된다는 건 누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 선을 미리 그어놓지 않았으면 이렇게 어저께 한 차례 변동성을 보여줬을 때 정리를 못하고 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런 기준선들은 누구나 그을 수가 있어요. 그을 수가 있는데 왜 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강조는 드렸지만 지지가 되었던 구간 또 지지가 되었던 구간이 저항으로 바뀌는 순간에는 이걸 뚫어냈을 때 그때서야 매매를 하는 것도 안정적이다. 근데 그 전에 여기서 유지가 된다면 타점들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밤에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매매하시는 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스터디룸을 좀 만들어서 구독자분들께 타점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저 또한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여러분들께 신빙성 있는 결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단순히 타점만 공유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패러렐 채널에 대한 교육과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스터디룸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매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스터디룸은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구독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도 설명드릴 거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데이터를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장에서 다시 확대되고 있는 이 공급 불균형과 유동성 정체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최근 시장 흐름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상단에서 거래되던 시기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겉으로는 가격이 버티는 듯 보이긴 하지만 내부 유동성 구조는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는 거. 공급 불균형이란 시장에 나와 있는 매도 물량과 이를 받아줄 수 있는 실질적인 매수 유동성 사이의 괴리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현물 기준으로 매수 호가는 점점 얇아지고 반면 잠재적 매도 물량은 높은 가격대에 누적되어 있어요. 자, 이는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높게 걸어놨던 이 매도 물량을 갑자기 시장가로 던지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유동성 정체의 핵심 문제는 유동성의 절대량이에요. 최근 시장에서 관측되는 유동성은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 자금이 그냥 시장 내부에서 순환되고 있는 모습. 자,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서 가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트레이더들끼리만 포지션을 주고받는 구조다. 자, 결국 이런 환경에서는 상승 추세가 바로 이어지기보다는 횡보 가능성이 아니면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둘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과거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상단에서 머물던 구간을 떠올려보면 당시에도 비슷한 신호가 반복적으로 나타났거든요. 매수 유동성은 점점 고갈됐고 공급 불균형은 가격 하락을 통해서만 해소가 됐어요. 결과론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나면서 레버리지가 정리되고 그 이후에야 다시 건강한 추세가 형성이 됐다는 거. 현재 시장은 동일한 패턴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신규 유동성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죠. 첫 번째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자, 그런데 이것은 구조를 바꾸는 반등이 아니라 유동성 소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움직임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자, 두 번째로 장기간 횡보입니다. 역시나 이것은 시간을 좀 끌 뿐 공급 불균형을 근본적으로는 해소는 하기가 어렵다는 거. 자, 정리를 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장은 지금 공급 불균형이 재확대되고 있고 유동성은 정체된 상황. 새로운 자본 유입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상승을 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구조적으로는 횡보 가능성을 조금 열어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유동성, 공급 불균형을 봤을 때는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 맞아요. 결국 여러분들도 다들 잘 느끼고 계시겠죠.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다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수 호가는 얇아졌고 매도 호가는 좀 높은 가격에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 시점이 온다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왜 내가 지금 못 샀을까? 그런 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제가 항상 어떤 걸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들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게 중요한지도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게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분석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데이터를 찾아보지 마시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하게만 챙겨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댓글로도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도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보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선 88K가 마의 구간이긴 하거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표 발표가 상당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10시 30분에 오후죠. 오후 10시 30분에 다수의 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내일 또 19일 오전 11시 30분에 일본의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한번 올렸다가 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지표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자, 제가 지금 그어놓은 이 선들은 장기적인 채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짧게 치고 빠지는, 왜냐면 바로 여기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더라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채널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것은 단기적인 그 채널인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어제도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진입가를 좀 낮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저께는 이 상승 패러렐 기준선까지 올라왔을 때 매매하자. 근데 지금 마의 88K 이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88K를 딱 크게 보시게 되면 지난 12월에 저점을 다지고 올라갔던 자리, 꼬리가 달리면서 반등을 보여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꼬리가 달렸지만 여기서 상승 패러렐 중심값 미만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결국에는 88K까지 깨면서 여기서도 꼬리가 달렸죠. 그 다음 날에도 88K 이상에서 마감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 88K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관점에서는 양봉이 여기까지 상승 패러렐 위에까지 올라오는 그런 양봉이 떴을 때 들어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기준을 왜 다시 잡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신에 1차 TP는 조금 낮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이 상승 패러렐 중심값에 대한 저항을 맞으면서 내려왔죠. 그럼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전에 지지가 되었던 구간이 저항으로 바뀌었다? 그럼 이 저항을 뚫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거. 반대로 생각했을 땐 이게 저항이 유지가 된다면 유지되는 가격이 이 안에서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써놨듯이 88K 이상에서 마감하는 종가가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매수세를 좀 많이 붙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 우리가 계속 보던 이 저항 구간 88K 이상에서 종가 마감을 못했다가 종가 마감을 하는 순간에는 관망하던 사람들까지 매수를 붙이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물론 바로 상승이 또 나올 거냐, 그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의 조정이 나올 때, 그럴 때 88K 지지받고 올라설 때 88.3K 이 진입가에서 우리가 좀 들어가 보자,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변동성이 심하고 올라가면 빠지고 내려가면 올라오고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좀 짧게 치고 빠지는 90.2K 이 구간까지만 먹어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라오게 되면 상승 패러렐 기준값까지 딱 올라오는 시점이죠. 게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전에는 꼬리가 달리면서 버텼던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빼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겠죠. 왜냐? 여기서 타점이 오더라도 내가 차트를 단 1분이라도 못 보고 있다면 갑자기 타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계신 스터디룸에서 이런 타점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이때 매매를 좀 쉬긴 했었는데 이전에는 이런 매매를 통해서 롱 타점이 나오면 롱 타점, 숏 타점이 나오면 숏 타점 잡아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시장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좋더라도 우리가 타점을 잡을 구간은 상당히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타점들을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구독 안 눌러주셨던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은 이따가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두 번째 관점에 대해서 이건 공격적인 투자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께 어울리는 매매인데 지금 이 모습을 좀 다시 한번 크게 봐볼까요? 자, 최근에 4개의 봉을 보게 되면 아까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찾아봤지만 지금은 여기서 상승 패러렐 중심값 미만으로 내려왔죠? 근데 이 음봉을 이겨내지 못하는 양봉으로 마감됐고 이 양봉을 이겨내는 음봉으로 마감했어요. 그럼 여기서 전환되지 못하고 올라타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수도 있겠죠. 게다가 지금 저점을 3번 체크했어요. 3번 체크했다는 건 여기서 이탈되게 되면 한 차례 롱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예상되는 그 가격을 잘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이전에 전저점 라인대를 좀 체크해 볼게요. 여기도 좋긴 하겠지만 자, 지금 이 전저점 가격대에 자, 이전에 큰 낙폭이 보여졌던 이 꼬리 구간을 보게 되면 일단 이 종가를 버텨주곤 있거든요. 버텨주곤 있는데 이 꼬리까지 건들지 아니면 이 꼬리의 중간 가격대인 85K까지만 건들고 갈지.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저점을 3번 정도 딱 터치를 했죠. 그럼 저점을 딱 한 번 더 이탈하는 순간 이 가격대는 한번 크게 밀고 갔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85K와 이때 저가가 84K 이때 저가가 84K 정도 되니까 85K와 84K 그 구간에서 먹을 자리에서 먹어보자는 거죠. 게다가 하락 패러렐 중심값에 대한 이탈이 발생하게 되며 한 차례 기술적인 반등, 게다가 단기 패러렐 마이너스 0.5값까지 이 노란색 점선인데 이것까지 이탈하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럴 때 예상되는 진입가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다 보니까 손절도 좀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손절 타점은 대략적으로 한 83.5K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라갔을 때는 기술적 반등으로 87.2K 딱 이 음봉의 중간 가격대거든요. 손익비가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고 1차 TP를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실시간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스터디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되던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긴 했었습니다.
움직였는데 이렇게 깃발 신호가 두 개 뜨고 바위 신호가 뜨게 된 다음에 위에는 익절선이, 아래는 손절선이 딱 그어지거든요.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께 타점을 딱 명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도 이 타점들을 토대로 최근에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좀 쌓아놨었죠. 자, 이 보조지표가 상당히 좋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깃발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이나 셀이 나오게 되거든요. 게다가 게다가 익절선에 딱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 차트를 계속해서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스터디룸에서도 타점을 좀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럼 스터디룸 입장은 어떻게 하는지, 보조지표는 또 어떻게 공유를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아까 구독 안 눌러주셨던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마의 88K 이거 넘어서는 종가 마감 한 번을 딱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세가 좀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위에 있는 매물대들을 뚫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녁에 지표 발표가 다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엄청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변동성이 커질 때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다수 존재할 수가 있겠죠. 이런 타점들은 제가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 혼자서 매매하시기가 어렵다면 들어오셔서 타점만 공유 받으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 채널과 단기 채널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장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릴 때에는 좀 큰 모습을 보면서, 근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영상을 꾸준하게 잘 챙겨보신다면 장기적인 관점이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